범죄를 저지른 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이제는 법이고 지랄이고 무의미해졌다. 누구한테? 기득권을 노리는 이 의원님들. 이렇게 집어넣기도 힘든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서 배지를 떨궈야 되는 상황인데도 또 살아날 수 있다. 이재명 같은 명백한 죄를 진 놈에 대해서 판결을 했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법이 왜곡됐다. 법 왜곡의 기준이 뭐야? 그냥 정청래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은 니네 뜻대로 안 되면 법이 왜곡된 거야? 이게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 불을 보도 자명한 겁니다. 이 이재명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론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놈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진짜 마음 같으면 또 옆에 있으면 그냥 근데 이 나라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같이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줄 없고 이런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돈 있고 백 있고 줄 있는 특히 정치인들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물가는 치솟고 있고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나가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티가 나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놈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라는 거야. 자기는 잘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못 느낀대. 국민들이 못 느끼면 못 느끼는 거지. 이 나라가 이재명 네 나라냐? 국민들이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월급 받고 비서관들 보좌관들 굴리고 관용차 타고 다니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 놈들이 이 악법 중에 악법,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 중에 법 왜곡죄가 첫날 시행이 됐는데 첫날부터 아사리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죄 지은 놈은 다시 부활할 그런 상황이고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또 삼권 분립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재명이가 본인의 범죄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온갖 지금 시스템을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첫날인데 이 대출 사기범 양문석 있죠? 민주당 의원. 이거 운동권 거의 뭐 악질입니다, 이놈. 재판 소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문석이라는 놈이 마누라하고 공모해가지고 2021년 4월에 이 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서초구에 31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고 구매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았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 3심에서.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죠. 오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을 해버린 겁니다. 끝난 거야. 이제 6월 3일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돼야 되죠. 의원직이 박탈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문석이라는 놈이 민주당이 악법을 만들어 놓은 그 사법개혁 3법 중에 법 왜곡죄 있죠. 내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법 왜곡죄는 이게 국회의원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법이 왜곡됐다. 이래갖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사심제지, 사심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를 갖다가 지네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야. 반대로 야당의 이 장동혁이 만약에 때려 죽이고 싶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 근데 뭐 무혐의가 나왔다든지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법이 왜곡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양문석이가 대법원 확정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버리면 이번에 그 배현진처럼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는 현재 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 의원직 박탈이 정지가 되는 게 헌재 측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배현진이를 징계했지만 대응을 안 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배지 달고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월 3일날 지방선거 때 이 양문석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 재보궐 해야 되죠.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글을 올렸냐면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따구로 얘기를 하면서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보려 한다. 한마디로 재판 소원, 사심제 청구를 검토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감옥에 가든지 그대로 의원직 박탈로 해가지고 뭐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이런 식으로 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반대로 법 왜곡죄 첫날 조이대 무슨 죄 있습니까? 양문석은요, 지 주둥아리로 실토했어요. 다 실토란 부분이야.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나서 의원직 박탈된 건데, 이거를 또 살릴 수 있고, 이 대법원장 조이대는 우리가 싫던 좋던 간에 드러난 범죄가 없어요. 되려 민주당 놈들과 이 좌익들 유튜브들이 조작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갔지만 그게 다 거짓임이 드러났잖아. 조작임이. 그런데도 자진해서 사퇴해라, 탄핵시켜야 된다. 그 내가 뭐라 그럽니까? 뭘로 사퇴를 시킬 건데, 뭘로 탄핵을 시킨 건데, 죄가 없고 불법을 저지른 게 없는데, 근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부터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이거를 갖다가 법이 왜곡됐다고 고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판사, 검사들을 향한 고소, 고발이 남발이 될 것이고, 또 민간인부터 뭐 기업체부터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난리가 날 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예측했던 것들이 오늘부터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또 우연치 않게 양문석의 선고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상반되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조작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과학적 포렌식 또 필적 감정, 증언, 증인 완벽하게 들통이 난 이 태블릿 PC로 인한, 물론 이제 이 JTBC 법인 고발로 들어갔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변희재가 이제 보석 취소된 상황에서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각이 돼 버렸어요. 나머지 1년 다 채워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왜곡 또는 묵사발이 나는 거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이제는 법이고 지랄이고 무의미해졌다. 누구한테? 기득권을 노리는 이 의원님들. 얘네들 상대로는 이렇게 집어넣기도 힘든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우리는 속전속결.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에 나서 배지를 떨궈야 되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악법, 요것 때문에 또 살아날 수 있다. 이재명 같은 명백한 죄를 진 놈에 대해서 판결을 했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법이 왜곡됐다. 이게 기준이 뭡니까? 법 왜곡의 기준이 뭐야? 그냥 정청래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은 니네 뜻대로 안 되면 법이 왜곡된 거야? 이게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 불을 보도 자명한 겁니다.